전혀 잘못한 게 없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홍규 기자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외교관 채용 문제, 특히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이 외교관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 좋은 보직들은 아주 꽉꽉 채우고 그리고 험한 보직은 단 몇 개월이라도 단축시켜주는 이런 관례가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당사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홍순영 전 장관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아들 인사를 5일 남겨놓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자기 아들 인사 5일 후배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네? 할 정도로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천한 삶을 살고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강건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인생 모토입니다. 딸과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홍장희 전 대사는 오히려 의원에게 반문을 던지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한테도 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가에서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야 의원들은 유명한, 유종하 두 전직 장관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국회 모독이라며 종합 국감 때도 불참하면 검찰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도 오늘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야당의 집중 공격, 여당의 철통 수비. 박충희 기자가 전합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4대강 사업 추궁에 집중했습니다. 물 1억 톤이 부족하다던 낙동강에 10조 원을 투입해 10억 톤을 가두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따졌습니다. 배를 띄우겠다. 이런 요소가 아니다라면은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 없다라고 본. 누가 봐도 4대강 사업은 불도저 공사인데 정부도 그렇고 환경부 장관도 토장만 요란한 말잔치에 정말 지칩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정부 측을 방어했습니다. 채소값이 폭등한 것은 4대강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4대강에 고수부재 재배했던 것은 전체 면적 1.4%밖에 안 됩니다. 4대강 사업이 갈수기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장차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해양위 국감은 4대강 사업 감사를 맡은 은진수 감사위원회 증인 채택 여부로 파행을 빚었고 정무위 국감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둘 거냐 말 거냐로 싸움터가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계획서에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지정한 걸로 드러났다며 대우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에는 부산 외에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도시로 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감사장 곳곳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현대건설 인수를 두고 현대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그룹이 경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을 공격하는 광고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주요 일간지 일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을 기대한다는 제목 아래에 자동차 전문 기업으로 키우고 노사가 합쳐서 기술력을 높인다면 우리도 세계가 부러워할 자동차 브랜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언뜻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 광고로 보이지만 광고를 낸 쪽은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현대차 그룹과 대립하고 있는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건설의 미래는 현대그룹이 지킬 테니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에나 집중하라는 뜻으로 지난 추석 연휴 때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원 전 회장을 내세운 TV 광고에 이은 이 탄인 셈입니다. 현대건설, 현대그룹이 지키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희숙과 재수 사이의 가족 간 이전 투구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두 그룹은 정몽원 전 회장이 현대건설을 살리기 위해 4천억 원대 사재를 출연했다는 광고 내용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인인 고 이정화 여사 일주기 제사에 현대그룹 현정훈 회장이 자리를 함께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고액 체납자 10여 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체납 발생 이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형사 처벌됩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10년 동안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60억이 넘지만 모두 부인 명의로 돌려놔 세무당국의 압류도 피했습니다. 본인 부별산이에요. 와이프께서는 와이프선 별도로 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회사는 100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한 뒤 빚이 없는데도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것처럼 꾸며 세무서의 압류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한 건설업자는 팔순 노모의 이름으로 1,000억 원대의 건물을 분양해 세금이 모두 어머니에게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지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해 세금 추징을 피해온 체납자 가운데 13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체납 발생 이후의 재산 은닉 행위뿐만 아니라 체납 발생 이전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상습 체납자 300여 명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2,200억 원. 그러나 받지 못하는 세금은 훨씬 많아 매년 7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결손 처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체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추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을 짓는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는 운동장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사장 펜스를 골대 삼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강당을 지으면서 축구 골대가 있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골대야? 네. 공사 때문에 운동장이 더 좁아진 거잖아. 네. 강당 안에 실내 체육관이 생기지만 운동장만큼 맘대로 뛰어놀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체육관 안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운동장에서 하니까 훨씬 더 좋거든요. 이곳뿐이 아닙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축구 골대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학교 강당과 주차장 등 시설 공사를 하면서 학교 운동장 면적 자체가 50%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축구 골대 없어지니까 어때? 섭섭해요. 싫어요. 안타까워요. 이 학교도 운동장에 강당과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운동장은 대각선으로도 100m가 되지 않는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 학년씩 나눠 3일 동안 가을 운동회를 해야 합니다.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운동의 기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학년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런 분위기는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전국 702개 학교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56만 8천여 제곱미터 축구 경기장 140개 크기의 운동장이 사라졌습니다. 새로 들어선 시설 가운데는 주차장이나 급식소 등 체육시설과는 상관없는 경우도 20%가 넘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공간을 없애는 것은 죄악이나 다름없고요. 아이들이 놀아야 될 운동장을 지켜줘야 됩니다. 운동장이 사라지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경복궁에 조선총독부가 지은 일제시대 건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제시대 파괴된 우리 궁궐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이 건물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복궁 한켠. 주변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근대 건축 양식의 벽돌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경복궁 관리소로 사용 중인데 1915년 일제가 경복궁을 훼손하며 지은 미술관의 부속 건물입니다. 당시 함께 지었던 미술관은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해체됐지만 이 건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전시관 시설이나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하고 온 지형을 복원할 것인지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제의 손길은 경복궁 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국보 101호로 지정된 고려의 지광국사 현묘탑. 원래 강원도 원주 법천사 터에 있던 이 탑도 1915년 일제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제가 경복궁에서 열린 박람회에 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옮긴 것으로 알려진 이 탑은 10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경복궁 안에 어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찾아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든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00년 가까이 남아있는 궁궐 훼손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20년 동안 복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궁궐의 모습을 살려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는 탐지견은 많지만 범죄 물증을 찾아내는 전문 수색견은 그동안 없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강력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이른바 범죄 수색견이 등장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맹훈련을 받고 있는 두 마리의 수색견인 킴과 리. 이들의 임무는 강력 사건의 사체나 실종자, 그리고 관련 증거물을 전문적으로 찾는 일.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데 투입될 국내 최초의 이른바 범죄 수색견입니다. 사람이 찾지 못하는 거를 견들이 찾아내더라고요. 우리 분명히 범죄 피해자들을 찾아내줄 수 있다. 이 범죄 수색견 양성에 나선 사람은 평택경찰서 소속 김윤상 경장. 마약이나 폭발물을 찾도록 훈련된 탐지견의 경우 사체나 실종자의 냄새를 맡는 데에는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10개월 동안 킴과 리를 전문 범죄 수색견으로 집중 훈련시켜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혜진 예슬양 실종 사건 당시 수만 명의 경찰 병력과 일반 탐지견이 동원되고서도 피해자 사체를 찾지 못해 경찰 수사가 지연됐었습니다. 저희 개들이 좀 일찍 세상에 나왔다면은 그런 사건에 있어가지고 좀 더 빠른 해결이 있지 않았을까.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선 경찰견 종합훈련센터가 있어 시신이나 용의자 수색견을 별도로 훈련시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런 전문적인 범죄 수색견을 양성하는 종합훈련센터가 없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똑똑한 수색견이 강력범죄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범죄 수색견 양성에 재원을 아낄 이유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 이렇게 한때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속 시간이 짧고 비의 양도 적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과 제주도에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대부분 지방에선 낮부터 청명한 가을 햇살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0도 등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모레까지는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산발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압골은 내일 아침에 먼 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뒤따라서 차가운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에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